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요즘 바이든 대통령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라든가 법안에 서명을 하고 있는데요. K-바이오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여러 가지 법안이나 행정명령들이 처리가 되면서 국내 기업들에 다양한 영향을 줄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데 제약바이오도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8월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던가 9월에 또 바이든의 행정명령들이 K-바이오 섹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는 그런 전망 하에 바이오 섹터도 연초 대비 상당히 좋았지만 9월부터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김영수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김영수 연구원입니다. 네, 뭐 여유가 뭐 넘치시는데. 저희 섹터가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섹터 좀 견조하다 약간 이러신 거구나. 예, 제가 잠깐 훌륭하십니다. 자, 일단 그럼 질문부터 좀 해볼게요. 8월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발표를 했고 또 9월에 행정명령 서명하고 이랬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좀 알겠는데 네. 이번 9월 달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고 하는 행정명령은 좀 어떤 내용이고 이게 우리나라 K제약바이오에 좀 어떤 영향으로 줄까요?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전 세계 유통망이나 이런 네트워크가 마비가 됐었잖아요. 네. 그럼으로써 따라서 일단은 미국 자체 내에서 의약품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리스크가 있었다. 그래서 코로나가 발병된 그 2020년에도 자체적으로 제약사에 대한 지원들은 좀 했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아까 말했던 IRA 법안이라든지 아니면 연초부터 얘기가 나왔던 칩포, 반도체 관련된 법안들이 많은 제약들을 메이드 인 USA로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라는 건데 그와 똑같은 계에 따라서 그 제약바이오 쪽도 그런 행정명령이 이번에 12일 날 서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도 뭐 메이드 인 USA 한다 약간 이런 겁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추석 연휴 끝나고 와보니까 난데없이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저도 놀라긴 했는데 네. 근데 자세한 거는 14일 날 나왔어요. 근데 14일 날 6가지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놨는데 막상 제약바이오에 해당이 되는 건 2가지밖에 없었어요. 5년 동안 이 바이오 설비에 대해서 10억 달러 투자하겠다. 그리고 하나는 이 필수약품에 대한 그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4천만 불을 지원해주겠다. 나머지는 뭐 비료 같은 거, 바이오 비료 같은 거 하게 하고 바이오 보완?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에 대한 지원인 거지 실질적으로 이 K바이오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뭐 좀 약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일단 그리고 4천만 불이란 금액은 뭐 환율 감안해도 550억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4천만 불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네요. 이게 필수의약품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라는 거고 우리가 지금 경계해야 되는 게 제조 설비에 대해서 한 10억 달러인데 지금 우리가 국내 업체들 그러니까 이번에 대기업 중에 진출했던 롯데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자기네들도 1조 이상 투자하겠다. 3조에. 10억 달러도 그러니까 제 말이 그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기존까지 한 3조 가까이 투자하고 앞으로도 더 해야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되게 좀 작은 금액이지 않나. 그래서 좀 리스크는 우리가 되게 우려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 뉴스 발표하고 나서 제약바이오 섹터 좀 영향 받았습니까? 첫날은 받았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으니까. 이거 봐라. 우리나라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애들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수출이 좀 많이 포지션된 업체들이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 미국의 생산 설비를 가진 업체들 뭐 차바이오텍이라든지 지노맨 컴퍼니 이런 업체들이 오히려 주가는 또 부양이 됐었죠. 그러니까 그 뉴스로 2가지로 해석을 했구나.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둘째 날 내용이 발표되니까 막상 내용이 별게 없더라.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8월에도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게 또 제약 쪽에도 뭐 영향을 주지 않냐 약간 이런 얘기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법안이랑 또 제약 산업은 또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하게 해석을 하고 나오긴 했지만
뭐 어떤 누군가는 뭐 그린 법안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뭐 전기차 지원 이런 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약바이오 쪽에서 한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이 고가의 약품을 저가로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네릭이라든지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지 않은 의약품에 한해서 우리가 약가를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미국도 국가보험에서 일부 해주는 그런 보험 재정을 위해서 약가를 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바이오시밀러를 장려할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격이 낮으니까. 그래서 국내 업체들한테는 초기에는 기회가 될 거고 그러니까 2026년부터 제가 이 약가 인하를 할 거로 제가 기회를 봤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했을 때는 그럼 오리지널 의약품 약이 약가가 떨어지니 바이오시밀러는 더 떨어져서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뭐 단가가 더 떨어질 수는 있으나 단기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자체가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건 좀 제한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길게 보면 결국 약값을 좀 낮추겠다는 이런 형태의 법안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내용이라고 좀 해석이 되는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제약사의 입장에서는 신약을 더 높게 받겠죠. 이제 새롭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위기가 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국면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도 과거에는 제약주가 굉장히 내수주였지만 어느 순간 이제 상당한 성장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다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등락들이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출도 많이 하는 회사들도 생겼고요. 그런 국면에서 환율도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예민해진 것 같긴 하거든요. 요즘에 이런 좀 고환율이 그 커버하고 계신 기업이나 섹터에 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나라 업체들이 수출을 많이 하지 않았던 한 2000년대 초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높아지면 이 저희 나라에서 원료 수급이 거의 다 인도나 중국 쪽에 수입하는 거에 대부분 치중하기 때문에 원부자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됐고 딱히 다른 거에서 뭐 이 수익성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좀 구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 기존에 수탁을 받으면서 계약서에 아마 이런 조항이 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이 원부자재가 올라가면 그거를 전가하겠다. 그래서 지금 달러에 있어서 우리가 수출은 달러 대금으로 받으니까 영업 외단에서 단기 순이익은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근데 원부자재 높아진 것도 원 발주처에 전가가 되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의 훼손 없이 단기 순이익은 더 높아지는 구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의약품의 경우에는 최근에 아마 뉴스 보시면 뭐 레모나가 올랐다, 아로나민 콜류가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원재료가 높아졌는데 가격 측정을 제약사랑 약사가 뭐 오케이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약품은 조금 이제 전가가 되고 수익성 보존이 가능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전문 의약품 단으로 가자면 국내에서는 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가격을 측정하고 그걸 함부로 옮겨주진 않아요. 근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험약가를 높여준다는 얘기보다는 낮춘다는 얘기만 들으셨을 텐데 지금 달러라고 해서 올려주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판관비 쪽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껴서 아마 수익성을 보존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투자에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거는 그 바이오 의약품을 하는 산바랑 셀트리온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며 그 다음은 일반 의약품 정도가 높은 뭐 일동제약이라든지 뭐 경남제약 이런 업체들이 오히려 고환율 단에서는 매력이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제 전문 의약품이 높은 업체들 뭐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설명하시는 거를 역시 김용수 옛날 설명을 쭉 듣다 보면은 뭔가 로마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살짝 받긴 하는데 그 로마가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긴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커버하고 계신 기업 중에 그럼 제일 최선호주가 어떤 기업이시죠? 저는 지금 최선호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선호주는 대웅제약? 그럼 최선호주,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다 아시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최선호주로 하는 그런 투자 포인트는 또 어떤 부분인지
그러니까 이게 뭐 다들 좀 관점의 차이가 조금 있기는 네네. 한데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처음에는 뭐 잘만 만들어주는 회사. 그러니까 제가 이 물질을 만들어서 약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대량으로 생산 설비가 필요한 업체들에게 잘 만들어주는 회사였다라고 하면 네네네. 제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4월에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네.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 판매하는 그 자회사를 이제 100% 자회사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 네.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봤을 때 완벽하게 그 개발과 유통까지 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구축한 그런 회사로 본다라면 네네. 이제 글로벌 제약사로 위치를 좀 동등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아직은 좀 규모는 작지만 네네. 뭐 J&J나 뭐 BMS 이런 애들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동등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판단합니다. 원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제약바이오의 소위 TSMC를 꿈꾸는 듯한 모습으로 외국에 있는 그런 많은 발주처들의 그런 제품들을 한국에서 그 송도에서 막 어마어마한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제조를 해준다. 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송도 갔다 왔는데 사공장 시공 엄청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느낌이었는데 디자인, 그러니까 소위 개발 측면에서는 바이오 에피스라는 기업이 있긴 있었지만 100% 지배하고 있지 못했었는데 그걸 이번 4월에 100% 확보하게 된 거예요. 네, 기존에 바이오젠이랑 공동으로 JV를 만들었고 네. 바이오젠이 유통이라 이런 걸 도와줬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아예 100%를 가져오게 된 거죠. 그렇구나. 전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고 이제야 정말 구체적인 내용은 다 지났으니까 말할 수 있다. 뭐 아니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제이블을 만들 때는 사업적인 필요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제이블이 만드는데 삼성에서 애초에 바이오로직스보다 에피스를 먼저 진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함에 있어서 바이오젠의 기술력이 필요했을 거며 네네. 그리고 만들었다라고 해서 이게 유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바이오젠은 뭐 이미 바이오 의약품으로 글로벌 유통을 하고 있어서 네. 그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한 뭐 전략적인 제휴이지 않았나. 그럼 이제는 약간 바이오젠하고는 조금 거리두기 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도 네.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 시밀러를 바이오젠이 유통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좀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네, 두 개 되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바이오 에피스가 바이오젠과의 협력 관계에서 이제 좀 자신감을 얻었다고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이제 개발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너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 약간 소위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뭐 자세한 거는 거기서만 네, 아시겠죠. 그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100% 확보하게 된 거고 그러면은 바이오 시밀러 개발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또 상당한 생산력이 있는 상황이고 또 이를 또 유통까지 한다. 소위 그래서 토탈 솔루션이 제공이 가능한 그죠. 그런 회사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완전체로 바뀌어서 완전체 드래곤볼 좋아하시나요? 그럼 여기서 완전체가 되면은 네. 어떤 밸류에이션을 좀 줘야 되고 좀 어떻게 바라봐야지 될까요? 제약바이오는 밸류에이션이 좀 어려운 편이어서. 완전체여서 네. 밸류에이션은 더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전에는 네. 그냥 CMO여서 네네. 잘 만들어주고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고성장하고 수익성 높은 거를 보여줬는데 네. 막상 바이오 시밀러를 개발하고 연구개발비 들어가고 네. 그리고 유통하면서 마케팅비도 들어가고 네. 그냥 CMO 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네. 라고 해서 더 안 좋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의 현상을 볼 게 아니라 완전체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약으로서 큰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아직은 아니나. 네네. 그러니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가진 전체에서 신약을 개발하고 이제 네. 자체 유통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갔다라는 게 저는 이제 봐야 되는 포인트고 아직은 밸류에이션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그러면 삼바로 매출에서 그 자체 개발 신약의 매출 비중이 있습니까? 아니요, 자체 개발은 없습니다. 아직. 현재 지금 에피스를 통한 바이오시밀러 자체 개발 매출 비중이 현재는 아예 없는 상황이고. 네, 바이오 시밀러만 있는 거고 자체 네네네. 개발 신약은 아직은 아닌 거죠. 제 말은 바이오시밀러 매출 비중이 있죠. 그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일단은 지금 삼성 바이오 에피스만 봤을 때 1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내부 네네. 거래를 제외하기 전 네네. 2022년의 매출 기준으로는 한 1조 정도 될 거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만 따진다라면 한 2.5조
그래서 내부 거래 제외하고 이렇게 전체로 바라보면 네. 거의 뭐 한 3조 이렇게 가까이 나오지 않나? 제가 그렇게 추정했던 것 같은데 적지 않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위 100% 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명분이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소위 TSMC도 그 자체 개발 칩이 없지 않습니까? 시스템 반도체 만드는 회사들로부터 주문을 받아가지고 생산을 위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하이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 같은데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CMO, CDMO 분야에 대해 가지고 제3자 것만 한다고 한다면 좀 하이 밸류를 줄 거였는데 자체적으로 또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럼 너네 것도 좀 자체 개발한 것도 좀 팔아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시각이 있다는 것도 같이 전달을 해주셔가지고 의미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위 완전체를 구축한 기업은 좀 제대로 완전체 구축한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의미를 두고 계신 거고, 그리고 지금 여러 매출 비중이나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좋게 볼 만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환경에서도 어쨌든 뭐 최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 미국의 그 환경 변화나 환율 변화가 있었는데, 어쨌든 삼바로는 수출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출 기업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좀 있다는 걸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아마 네. 지금 국내 1, 2, 3 공장이 있고 4 공장도 건설에 대해서 논의가 오가고 있긴 한데 네. 뭐 이거는 뭐 저희 내피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 투자하고 건설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네네.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만약에 4 공장을 네. 뭐 미국이나 이런 데 또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재 송도에 부진을 확보했으나 네네네. 뭐 그거 그러니까 5공장 그 다음 공장을 네. 미국 쪽으로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삼성이 오스틴에도 뭐 반도체 라인 다 갖고 있고, 뭐 지금 미국이 하는 거 보면은 삼성이 미국이랑 협력적이지 않을 이유는 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시장에서는 되게 호재로 생각하긴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당장 이게 바이오 공장 아니면 제약 공장이라는 것 자체가 뚝딱 만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바이든이 메이드 인 USA를 주창을 하고 무조건 다 일로 와라고 하더라도 네. 빨라야 1년 반, 2년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쉽진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5공장을 미국에 짓는다라고 하면 한 2년 뒤에 완공이 되고 밸리데이션 끝나고 승인 받으면 한 3, 4년 뒤에 이렇게 뭐 출시가 가능한 일정이 되겠죠. 그렇군요. 어쨌든 삼바로는 지금 계속해서 CDO, CDMO 시장으로 뭐 양적 확장이 계속 된다는 부분도 좀 장점인 것 같고, 확실히 좀 뭐 삼성이 뭘 잘 만들긴 잘 만드나 봐요. 그래서 그런 수주 금액도 보시면은 오늘 못 보여드렸는데 수주 금액 증가하는 것도 예사롭지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미래의 매출과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한 수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성장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근데 펀더멘탈하게 보면은 좀 완전체로서 간다는 부분이 엣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수주 금액만 성장을 한다라는 포인트도 있지만 네. 기존에 받았던 수주가 더 이게 물량이 늘어나는 거, 금액이 늘어나는 것도 저희는 주목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젝트 자체가, 파이프라인 자체가 네. 임상에 성공하고 상업화를 했는데, 뭐 상업화가 성공한 첫 번째 케이스가 있을 거고, 아니면 막상 출시해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팔려. 네. 그렇게 해서 더 늘어나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런 레퍼런스를 차곡차곡 잘 쌓아왔고 좋은 의약품들의 수주를 많이 했다라는 게 그거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했더니 뭐 1시간 뭐 밤을 새서 투자 포인트를 설명하실 것 같은데 이제 저희 끊어야 돼서 그죠. 어느 정도 좀 전달했다고 생각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좀 레포트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제가 그 시작할 때 좀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환율이나 미국의 정책이 좀 K바이오 섹터 전체에 혹시 부정적일까, 이런 거를 좀 우려했었던 것 같은데, 김영수 애널리스트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한테는 오히려 더 기회로 작동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환율도 현재 기준에서는 그런 제약기업들한테는 원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긴 하지만 수출 기업들한테는 확실히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진다는 부분을 확인했던 점이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오셔서 진짜 뭐 정말 자유분방한 그런 프리맨 같은 그런 자세로 이 제약 섹터에 대해서 정말 개진 의견을 정말 솔직하게 해주신 부분 매우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냥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